자, 어제 이어서 그 등차 등비 수열 먼저 하고 뒷부분 시간 되면 할 건데요. 자, 요건 어떻게 풀까요? 조립제법이요? 일단 세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의 그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할 거거든요. 근데 요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세근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세근을 뭐라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Y, Z?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로 하는 게 일단은 등차 수열에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첫 번째는 XYZ로 하는 것보다 문자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두는 거 근데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두는 것보다 어떻게 두는 게 더 좋을 거야? 그치. A-D랑 A랑 A 플러스 D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개의 항을 이렇게 두자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합이 뭐가 되죠? 얘네들의 합이 3A죠. 근데 요 3차 방정식에서 뭐가 되죠? 근거계세 관계에 따르면 15가 되나요? 그래서 A가 5입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A가 5면은 결국은 세 그 수가 5-D랑 5랑 5 플러스 D라는 걸 알았고요. 얘네들의 곱이 105라는 것도 알죠? 그럼 얘네들의 곱을 한번 이용해 보면 요 세근의 곱이 25 빼기 D제곱에다가 5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125 빼기 D제곱이니? 그럼 125 빼기 5D제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105가 된다고 하면은 요 5D제곱이 얼마야? 20인가요? 그럼 D제곱이 4라서 요 D가 풀마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수를 다 찾았어요. A가 5고 D가 2라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3이랑 5랑 7이죠. 반대로 D가 마이너스 2라면은 7이랑 5랑 3이에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근끼리 곱의 합이죠. 이거 아나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세 관계 알아요? 그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1분의 K니까 이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면은 15, 그 다음 21, 5, 7에 35 요거 더하는 거니까 여기 얼마죠? 36에다가 35 더하니까 7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하는데 요 문제에서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근을 요 A-D랑 A랑 A 플러스 D라고 두자는 거예요. 만약에 근이 4개다라고 하면 뭐라고 둘까요? 그것도 알아놔야 되거든요. 근이 4개다라고 하면 뭐라고 둘까요? 네 근이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뭐라고 두는 게 좋을까? 요거 합이 지금 A만 남게 만들어줬거든? 그럼 네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뭐라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A랑 똑같이 이렇게 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썼을 때 다 합해서 A만 남지 않아요. 그러면 A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공차를 뭐로 하는 게 좋을까? 2분의 1은 좀 분수가 싫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근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공차가 2D가 되게끔. 알겠어요? 이렇게 네 근을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네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의 합이 A만 남게 되겠죠. 저렇게 두는 게 문자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도 풀리긴 하거든요. 됐어요? 야, 너 갑자기 꺼지면 곤란해. 인도를 다시 깔았더니 귀찮게 하네요.
어디 갔지? 네, 그다음은 네, 7번 보겠습니다. 네, 7번은요.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까지 합이 110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96일 때 A3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을 배웠죠? 맞아요?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부분합을 기호로 뭐라고 썼죠? SN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식이 있었거든요. 등차 수열에서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 얘를 우리가 L 대신에 뭐 집어넣어 버리면 일반 항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요게 A 플러스 N-1D거든요. 그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요게 N번째 항이란 말이야. 요게 A 플러스 N-1D라고 했잖아. 그럼 2A 플러스 N-1D라고. 알겠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요. 모르면 지금 외우세요. 쓰지 마세요. 앞에 써 있잖아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쓸 시간에. 자, 네 번째 항까지 합이 112라 그랬죠. 그럼 네 번째 항까지 합이 110이라는 건 S4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S4가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 뭐 어떻게 돼? 2분의 4에 초항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2A 그 다음에 N 대신에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었지. 그럼 3D 요거 한 개 지금 112래. 그 다음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96이래. 그럼 2분의 뭐야? 8에 그 다음 2A 플러스 얼마? 7D 요게 한 개 96이라고 했거든. 이랬을 때 A3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 두 가지 식으로부터 A와 D를 찾을 수 있죠. 맞아요. 문자가 두 개니까. 그럼 여기서 2A 더하기 3D가 뭐가 되죠? 요거 2로 나눠버리면 대답해 줄래요? 요 위에 식에서 2A 더하기 3D가 뭐가 되죠? 56. 네, 56이죠. 요 밑에 식에서 2A 더하기 7D는 뭐가 되죠? 4로 나누니까 24죠. 그럼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자, 4D는 얼마예요? 30인가요? 마이너스 32. 그럼 D는 얼마예요? D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A가 24가 넘어왔어요. 그럼 80이니까 A는 40 이렇게 나왔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40에다가 요거 두 번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6 해주니까 답이 24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부분합에 관한 식만 아시면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찾을 수 있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안 됐어요? 자, 8번도요. 어제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한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5와 90 사이에 요 n개의 항들을 집어넣어서 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근데 얘네들의 합이 850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 n개가 들어갔잖아.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2개거든. 그럼 우리가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공차가 D인. 맞아? 그럼 얘네들의 합을 써보자. 요 합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쓸 거거든.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2분의 여기 항의 개수가 온다 그랬지. 그 다음 여기 초항과 말항이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90을 쓰면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내가 좀 전에 요 SN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2분의 n의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이라고 했거든? 맞아? 그럼 여기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2개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마지막 항이 90이니까 요것이 850이라고 일단 쓸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죠? 이거 85니까 나눠버리면 10이잖아. 2를 곱하니까 n 더하기 2가 뭐라는 걸 알죠? 20이라는 걸 아니까 항의 개수가 여기선 18개예요. 뭐가 항의 개수냐면 n이 18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말 이해했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d거든요. d. 그럼 우리가 d가 있는 식으로 또 만들어 주려면 2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첫째 항의 2배에다가 n-1에 n-1이 아니죠. 이거 이번에는 n 플러스 2니까 n 더하기 1의 공차 d예요. 근데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n이 지금 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0이고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5로 나와 있죠.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n이 18이라 그랬으니까 19d가 또 850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요거 계산할게요. 요거 나누면은 10이거든요. 그럼 요거 나눠버리면 85거든요. 그럼 85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19d이기 때문에 자 19d이기 때문에 따라서 19d는 95니까 d가 얼마입니까? 5입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두 가지 식을 이용했는데 요거랑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두 가지 식이 있었는데 요 첫 번째 식에서 항의 개수를 알아냈고요. 요거로부터 우리가 공차를 알아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공차를 구하는 식을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할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됐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10번째 항까지 합이 145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이 445고요. 그 다음에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똑같이 한다. 잘 봐봐. 얘가 뭘 뜻하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뭘 뜻하지? S10을 뜻하지. 맞아요? S10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죠?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 다음 초항의 2배, 여기 9D 이렇게 쓰거든? 요거 이제 한 번에 써도 되지. 요게 145예요. 이해했어요? 아, 이해 못했다고요? 아니, 이해를 왜 못해요? 이거 아까 여기 A 플러스 N-1D 요거 2배 한 거잖아. 아, 2배가 아니라. 등차설의 부분합을 구하는 두 번째 식 얘기해봐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잖아. 그럼 n이 10이니까 2분의 10에 초항은 모르니까 2a. n은 1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써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써야 되거든. 그럼 요거는 표현을 s로 어떻게 할까? 얘들아 S20이라고 쓰면 뭐야? 초항부터 20항까지 합이지. 그럼 여기서 뭐 빼줘야 돼? S10을 빼주는 거야.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자 요거는 S20이 뭐냐면 2분의 20에 2A 플러스 얼마야? 19D지. 여기서 뭐 빼줘? 145를 뺀 게 445라고. 됐어? 그럼 여기서 식이 일단 두 개 나왔거든. 그럼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A와 D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식에서 볼게요. 요거 5죠. 계산한다. 암산. 자, 5야. 약분하면 얼마야? 29지. 뭐가? 2A 더하기 9D가. 2A 더하기 9D가 29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넘겼어요. 얼마죠? 500? 590을 뭐로 나누죠? 10으로 나누면은 2A 플러스 19D가 얼마다? 59다.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니까 10D가 얼마다? 30이다. D가 3이다. A는 얼마다? A 1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인데 S30에서 S20을 빼준 게 우리가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고 요 S30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0에 그 다음에 2A 플러스 29D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 S20이라고 하는 건 얼마였죠? S20이 445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 넘겨서 얼마죠? 590이었죠? 자,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15에다가 자, A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D는 3이었습니다. 그럼 얼마죠? 2 더하기 3 곱하면 얼마야? 3, 9, 27, 3, 2, 6, 87이지. 여기서 590을 빼주면 돼. 그럼 요거 얼마일까? 89에다가 15를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니? 15가 90개 있다고 해버릴까? 그러면 9, 5, 45, 9, 1은 9. 1350에서 15 빼주니까 1335네요. 그럼 여기서 590을 빼주니까 여기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고요. 그 다음에 845 이렇게 나오겠죠. 아닌가요? 745인가요? 네, 745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이야.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봐봐.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수열이, 그 나중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합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145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것도 구해놨지. 요거 뭐라고 돼 있어? 11항부터 445까지 합이 뭐라고 돼 있어? 445로 돼 있지. 20번째 항까지 합이. 자, 그럼 얘네들 여기는 또 뭐라고 돼 있을까? 요 계산한 게 뭐였지? 이 745지. 얘네들이 어때 느낌에? 요거 어때?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버리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몇 개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얘네들을 전체를 B1으로 두고 얘네들을 B2라고 두고 얘네들을 B3이라고 둔다면 요 BN이라고 하는 거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A와 D를 구해서 했지만 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여기가 145, 여기가 445니까 얘는 바로 745구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몇 개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했어. 만약에 A1, A2를 합해서 B1으로 했어. A3, 4를 합해서 B2라고 했어. 걔네들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등비 수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리해 볼래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10번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계산인데요. 거의 다 계산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185고요. 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220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 써보죠. 어떻게 돼? 요 S5라는 거는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5에 2A 플러스 4D지. 맞아? 초항과 공차가 들어간 식으로 썼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220이 돼요. 그럼 2분의 10에 여기 2A 플러스 9D죠. 여기 얼마야? 220이에요. 그럼 SN을 구해야 되는데 SN을 구하려면 A와 D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거 5로 나누면 얼마죠? 5, 35, 5, 7에 35죠. 그럼 37을 2배 하니까 74죠. 그럼 2A 플러스 4D가 74인가요? 그럼 A 플러스 2D는 37이에요. 자, 그 다음 5로 나눌게요. 44입니다. 그럼 2A 플러스 9D가 44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 없겠다. 여기서 빼버리자. 그럼 5D는 얼마야? 마이너스 30, D는 얼마야? 마이너스 6, A는 얼마야? 6, 4, 24 넘어오면 여기가 24가 넘어왔잖아. 아닌데? 마이너스 24가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98이잖아. 그럼 49 이렇게 되나? 그럼 초항과 공차가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았죠.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항의 개수에 그 다음 초항의 2배 98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6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게 최대가 된다는 그런 n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거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을까? 분자를 보니까 분자가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분자가 n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러면 2차식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럼 요거를 전개해야 되겠죠. 그럼 98n에다가 요거는 마이너스 6n제곱 그 다음 플러스 6n으로 돼서 이게 분자다. 분자. 그러면은 요 식이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n제곱 그 다음 이거 얼마야?
여기 n제곱 빼기 여기 얼마야? 104잖아. 104니까 6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17, 안 되니? 자, 여기가 두 개 더하면 104지. 6, 9, 54, 6일은 114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19가 아니지. 분수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해줄게. 자, 마이너스 6n제곱 플러스 104n이잖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6으로 묶었어. 그럼 m 빼기 여기가 6분의 원래 104잖아. n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게 이제 약분해버리면 3분의 52거든? 됐어? 그럼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m 빼기 3분의 26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쓸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데 요게 사실 보시다시피 뭐 n을 실수로 바꾸면 우리가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가 3분의 26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는 거예요. 자연수를. 그럼 뭐가 제일 가깝죠? n이 얼마일 때가 제일 가깝죠? 여기가 3분의 26인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얼마죠? 9죠. 그러니까 9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자연수만 안 돼요? 네, 자연수만 됩니다. 수열에서는. 이해했죠? 네.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SN이 최대가 된다는 거는 여기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항들의 합이 어느 순간에 음수가 나오는지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내 말 이해했어요? 방금 얘기한 거? 자, 다시 AN이 일반항을 구했을 때 일반항이 마이너스 6n 더하기 얼마예요? 55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다 계속 양수다가 A1, A2에서 양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n이 8일 때는 양수죠. 그러니까 8번째 항까지 합은 커지는데 n이 9가 되면 어떻게 되죠? 9가 돼도 양수죠. 그리고 54니까. 근데 10 집어넣어버리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10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 항이 작아지죠. 합이.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은 9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이런 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 네. 이해 가나요? 자, 11번은요. 자, 선생님 풀어준 문제는 다시 복습 안 하게끔 여기서 완벽하게 익히세요. 자, 11번은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4로도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4로도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네,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쓸까요?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의 합은 뭘 구하면 되죠? 12, n이 어떻게 되는데? 세 자릿수니까 100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999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n을 찾아야 되겠지 먼저. 그러면 12로 나눠버리면 얼마니? 8점 얼마지? 그럼 999를 12로 나누면 얼마야? 8, 26, 96? 84. 83점 얼마니? 그러면은 12의 배수 중에서 그 세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n이 얼마일 때부터야? 9일 때부터 어디까지? 83까지예요. 그럼 내가 12 곱하기 9 더하기 해서 83까지 합이죠.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1부터 83까지 합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은 얼마인 줄 알아요? 1부터 n까지 합? 요거 2분의 항의 개수 n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되게 유용한 식입니다. 어차피 외우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거는 1부터 83까지 합에서 1부터 8까지 합을 빼주면 되죠. 그럼 1부터 83까지 하면 이거 어떻게 돼? 83, 84를 2로 나눠준 거에서 2분의 8까지 8 곱하기 9 요거 빼주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너네가 하면 안 돼요? 자, 83 곱하기 42에서 이거 얼마죠? 236, 28에 16, 43, 12, 48에 32 그러면 3486이니? 여기다 49, 36 빼주니까 3450이니? 됐어? 여기다 또 12 곱하라고 했지? 맞아? 여기다 12 곱하면 얼마야? 거기 답이 있는 거 찾아봐. 3450에서 12를 곱하래.
그러면은 여기가 6,900이고요. 그 다음에 3,450이니까 얘가 41,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이 5번이죠.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지금 외우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보민이? 보민 머리는 닫혀있고 손만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네. 왜 더하는 거예요? 다시 못 알아들었는데요. n 요거요? 1에서 요거 왜 2를 더하냐고요? 자, 요거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항의 개수에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 됐어요? 네. 됐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12번.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요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예요. 선생님, 어제 수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열은 또 앞에 지수로고보다 좀 받아들이기 쉬운 거는 이게 약간 자연수를 또 다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훨씬 수열 문제가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훨씬 어렵고요. 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예요. 어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규칙성, 두 번째는 일반항,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분합.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요? 그럼 이 일반항과 부분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나타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AN을 구하려면 어디까지 항들의 합을 빼주면 돼요? 내 말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항들의 합을 빼주면 돼요? 그렇지. AN-1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AN-1까지 항들의 합을 표현을 어떻게 하죠? SN-1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를 빼버리면 SN과 SN-1을 빼버리면 A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부분합과 일반항에 관련된 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N이 1일 때는 S0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럼 0항까지 합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 0번째 항은 좀 여기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해요. 그런데 여기 이 주어진 여기서 구한 일반항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요 원래 식에다 1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지? S1이랑 A1이 같지. 맞아? A1이랑 S1이면 요때는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갈 거거든요. 요 두 개를 구분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거랑 저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일반항을 구하려면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준다고요?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 준 걸 둘이 빼주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 Sn-1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1의 제곱에 2배 N-1이거든요. 자,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좌변은 A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우변은 뭐가 남죠? 자, N제곱 빠졌어요. 마이너스 2N 빠졌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N이 살아있는데 뺐으니까 2N이죠. 여기는 1 플러스 2니까 3이죠. 그럼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썼거든요. 맞아요? 자, 여기서도 Sn-1을 뺄 건데요. 자, n-1의 제곱에 2배 n-1의 플러스 5거든요. 근데 어차피 5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에 두 개를 빼는 것과 동일하죠. 그럼 여기서도 내가 AN이 2n-3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서의 n이라고 하는 건 일단 2 이상부터만 먼저 성립해요. 이해했죠? 근데 잘 봐. 내가 A1을 그러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까요? 자,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S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버려도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서로 같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는 요 일반항이 2n 빼기 3으로서
얘는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한 일반항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요. 원래 부분합에다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냐면 4예요. 요 둘이가 다르죠. 그럴 때는 AN을 뭐로 써야 되냐면, 자, n이 2 이상일 때는 얼마다? 2n 빼기 3이라고 쓰는데 n이 1일 때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될까요? 4라고 써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않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요게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게 4가 돼야 돼요.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은 거.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요 지금 SN이라고 하는 게 n에 관한 2차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요 n에 관한 2차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요거에 대한 일반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앞에는 상수항이 없고요. 뒤에는 상수항이 있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상수항이 있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의 형태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이 말을 지금 얘기했던 게 수능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뺐을 때 A인이 나오는데 원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래서 이 구한식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원래 식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S1이라는 게 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게 결국 A1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초항부터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데 요때의 초항은 부분합에다 1을 집어넣은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리해보세요. 이거는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빨리 정리해보세요. 문제에다 그냥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왜 문제를 안 넘겼죠? 네, 원래는 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12번. 문제가 넘어갔다 다시 온 것 같은데? 이건 안 끝났네요. 문제가 아직.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A2부터 A10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A2n을 찾아야 돼요. 자, A2n이라는 거는 요게 n 대신에 2n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부터 50까지 집어넣은 것들의 합이죠. 맞아요? 그럼 A2부터 요 A100까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진 것들의 첫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50에 그 다음에 초항의 2배가 얼마입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A2가 5니? 그럼 10 플러스 49에 공차 4니? 요거 계산해 줘야 돼. 그럼 25 곱하기 여기가 얼마야? 49, 36에 4, 4, 16이니까 196, 206? 요게 답이네요. 206에다가 틀렸어요. 49, 36. 103 아니에요? 이거 103이에요? 아니 이미 이거 뺐는데. 근데 네. 왜 저 첫 번째는 왜 뭐예요? 두 번째는 요거 n 대신에 1 집어넣었으니까. A1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A2를 구하려면 n 대신에 1 집어넣어야 되잖아. A2n이 4n 빼기 3이잖아. 그래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게 A2잖아. 아, 그럼 1이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1이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여기가 98이니까 100인가요? 49, 36, 44, 16, 196, 198. 그럼 198에다가 25 곱하면 얼마야? 58, 40, 59, 45, 51은 5, 29, 18, 29, 18, 21은 2. 그럼 3970. 야, 25 곱하기 198이 얼마야? 58, 40, 59, 45, 51은 5, 28에 16, 29, 18, 21은 2. 그러면 4950. 네, 2번이 답이죠. 네. 됐죠? 넘어갈게요. 방금 왜 화면이 꺼졌을까요? 아까 1시간으로 설정했는데.
불편하네요. 뭐가 자꾸 오류가 뜨는 거야? 자, 13번 보시면 A7이 4고 A9가 8인데 A15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얘는 이번에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에요.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 뭐였죠? 일반항. 초항에다가 공비에 뭘 곱했죠? 어떤 수의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일정한 수가 R이라고 했죠. 그러면 초항에다 공비에 여기 위에 뭐가 썼죠? n-1제곱 썼던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거든요. 야,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 않을까? 야, 이건 좀 쉽지 않아, 솔직히? 이거는 어제 수업을 안 들었다는 내용과 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제 문제 풀고 갔잖아, 심지어. 이걸 모르는 거는 좀 뭐랄까, 좀 아니지 않아? 알았어, 이해해줄게. 자, H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죠. 요게 4예요. 자, A9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죠? 8제곱이죠. 요게 8이에요. 그럼 요 두 개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일로 올 때 R 제곱을 곱했죠. 그게 얼마라는 거야? R 제곱을 곱했어요. 그럼 여기다 R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된다? 2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R은 얼마냐면요, 루트 2예요.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마? 이렇게 써볼까? 풀마? 마이너스가 돼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A15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요, 잘 생각해봐. 요 9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서 15가 되죠? 그렇지. 공비를 6번 곱해서 15가 되겠죠. 왜냐면 A10이라는 거는 여기다 R 곱하는 거고 11이라는 거는 여기다 R제곱 곱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A15니까. 그럼 요거는 R제곱이 2기 때문에 요거 세제곱하는 거잖아요? R 6제곱은 8이니까 답은 64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준서? R 6제곱이 8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R 제곱이 2잖아요. 그럼 6제곱 하려면 전체 세제곱 해주죠. 우리가 그 6제곱을 왜 하냐고요? 자, 6제곱을 왜 하냐면은 A1, A 이렇게 있는데 여기 A9가 있어요. 현재 A10, A11 해서 A15까지 하는 거지 지금. 자, 여기 요 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R을 몇 번 곱한 거죠 지금? 그래서 R에 6제곱을 곱한 거예요. 됐어요? 아, 물 마시고 오세요. 이해했죠? 보민 이해하세요? 근데 오늘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다 이해 못해요? 그 약간 다 이해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소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문제 푸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네, 자기가 풀라고 하면 안 된다? 네. 그건 이제 원래 수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수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수학은 눈으로 봐서 익힐 수 있으면 수포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국포자, 영포자 이런 말 없잖아. 있니? 이 수학이 왜 힘드냐면 이제 본인이 하는 것과 그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선생님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내가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대학교 갔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대학 갔더니 일단 첫 수업에 뭔가 자꾸 농담을 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애들도 다 이해를 못해. 일단 다 이해 못하는 수업. 그런 수업이 있어. 이해 가는 수업도 있고 못하는 수업도 있지. 뭐라 그럴까, 어려웠을 네, 때. 혼자 그 수학적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수학적 농담을 하는데 나는 그 농담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응. 고등학생 때까지 천재라는 생각을 했으면 고등학교 거는 쉽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수학은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과정보다 훨씬 적어요. 예. 내가 여러분들 저기 암호학종에 되게 유명한 교수가 있거든요. 홍진 교수라고. 근데 이 교수가 그 리니얼 엘지브라 선형대 수학 이 수업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실러버스 보면은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그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그 시험은 교재에서 출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느낌에? 무조건 100점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봐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저기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리니얼 엘지브라 저기 메뉴에 있어요. 저 맨 위에 그 미적분학 왼쪽 저 하얀 거 리니얼 엘지브라 저기 있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그 옆에가 이제 대수학 이인석 교수도 되게 유명한 교수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이 선형대 성신교 수업을 듣는데 이거 보여줄까요? 진짜 이거 생각난 김에 보여주겠다. 이 책을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면은 뭐 영어로 돼 있는 건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매트릭스 행렬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연습 문제가 이 지금 봤을 때 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챕터 1, 2, 3이에요. 챕터 1, 2, 3이 시험 범위니까 엄청 적어 보이죠. 여러분 세 단어 같죠? 근데 1단원 보면 1.1이거든요. 1.1부터 1.7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있는 연습 문제에서 모두 다 내겠다. 자, 근데 일단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석이나 지금 나눠준 것처럼 뭐 풀이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1.1부터 1.7을 볼게요. 자, 1.1만 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이렇게 1.1 쭉 보시면 1.1의 연습 문제가 30개 정도 돼요. 그럼 1.7까지 하면 210문제죠. 그럼 곱하기 3 하면 약 한 800문제, 한 700문제 정도 됩니까? 이 700문제 정도 돼요. 한 과목만 700문제예요. 연습 문제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 게 뭐였냐면 이 한 과목에 700문제를 푼다 그래도 답이 없어. 그럼 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풀으래. 모르면 조교한테 물어보래. 그래서 조교한테 갖고 가면 조교는 못 풀어줘요. 일단 대학원생이 못 풀어줘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모르니까 못 풀어주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이제 머리를 썼죠. 나는 이 한 과목에 800문제를 풀려면 이 800문제를 풀려면은 나는 못하겠어요. 공부를. 난 공부 너무 하기 싫거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나는 3의 배수만 해야겠다. 1, 4, 7. 어차피 문제가 겹치잖아. 이런 거 있으면 문제 따라서 밑에 딸려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연습 문제도. 그냥 로또 찍는 식으로 끌리는 거 몇 개만 보면 이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걸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짝수번만 할까? 그것도 많아. 1, 4, 7 하고 요거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나머지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경제학과 애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수업을 듣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은 이거 왜 안 나와요 화면이? 그 경제학과 애가 갑자기 내가 똘똘해 보였나 봐. 갑자기 그 수업하기 전에 나한테 연습 문제 하나를 들이밀더니 저 이거 하나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문제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2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9번 이런 거예요. 9번. 그래서 내가 딱 풀라고 하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기 전까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줬으니까 끝나기 전까지 제가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풀어서 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갔죠.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친해졌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B뿔을 맞았고요. 그 사람 성적을 물어봤어요. A뿔 맞았대요. 경제학과 애들 그만큼 합니다. 너네 B뿔 맞기 쉬운 거 같지? B뿔 맞으려면 상위 15%? 20% 안에 들어야 돼요. 상위 20%. 근데 에이프는 어떻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걔처럼. 얘처럼 시키는 거 다 하면 돼요. 연습 문제를 자기는 다 했어요. 그 경제학과가 수학과 수업 들어와가지고 A뿔 맞는 게 쉬울 줄 알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보고서 확실히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랑 크게 상관없다.
이게 너네가 하는 이 수학이라는 게 이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화된 사람들한테 시키는 공부예요. 너네 보고 IMO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KMO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을 대표해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서 수상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의 뛰어남이 물론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머리에 뛰어남 그냥 공부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네, 머리랑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A15를 구하래요. 아무런 이 머리랑 관련 없는 문제죠. 이거 이 AN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썼는데 ARN-1제곱이라고 썼잖아. 그럼 A7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A9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한 거니? 젠장. 보면서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화면이 꺼졌다 켜져서 다시 넘어가네요. 자, 여기서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뭐죠? 얘는 AR의 제곱에 AR의 세제곱에 AR의 4제곱에 AR의 5제곱인가요? 요게 50이네요. 다시 쓰면 A는 4개 있고요. R은 몇 개 있죠? 14개 있죠. 자, 요렇게 있을 때 요게 5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어떻게 하죠? 자, A1과 8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A제곱 R의 7제곱인가요? A2랑 A7의 곱은요? A제곱 R의 7제곱이죠, 역시. 요게 AR에다가 AR의 6제곱이니까 요게 맞습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배의 A제곱 R 7제곱이네요. 근데 얘가 50이라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뭘까요? 요거에 뭐죠? 뭘 씌워줘야 되죠?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루트 50이 답이에요. 그럼 얼마죠? 10루트 2인가요? 네, 여기 답입니다. 2번. 이해했습니까? 이 오랜만에 펴보네요.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선영대수학이 대학교 거예요? 원래는 대학교 거예요. 근데 왜 삼성고에서 선영대수학을? 그 선형대수학이 보통 고급 수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이라는 수업 과목이 있나? 네. 그 이제 고3 때 이제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우는 선형대수학이랑 대학교 선형대수학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좀 라이트한 버전.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N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 더하기 1이 왜 2냐 이런 걸 증명하는 걸 대수학이라고 해요. 예. 선생님은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거를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선 기초 지식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항등원이랑 역원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자연수의 집합하고 뭐 유리수의 집합을 봤을 때 이 집합의 개수를 따지면 둘이 같다는 거 알아? 그거 알아? 그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려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 자연수랑 유리수를 봤을 때 유리수가 당연히 더 많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자연수의 개수랑 유리수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집합론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집합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이 수학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은 수학과가 아니잖아요. 수학과를 뭐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이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수학은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 뭐 정의랑 공리 같은 건 증명하지 않지만 이 정리랑 뭐 이런 이론들은 다 증명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런 방금 말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면접 볼 때 그런 거 물어봤어요. 예. 옛날에는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가려면은 이 정시에서 논술이 있었거든요. 정시 논술이 4시간 50분인가 그랬어요. 예. 토할 것 같죠. 예. 그리고 막 그 면접도 다 있고 정시에서도 있고 수시 1차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다 간소화 돼가지고 수시 6개랑 정시로 바뀐 거죠. 자, 각 항이 실수고요. 4번째 항이 5고요. 7번째 항이 40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AR의 세제곱이 5가 되고요. 요 AR의 6제곱이 40이 되는데, 자, R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8이에요. 공비는 2네요. 공비가 2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초항이 얼마입니까? 8분의 5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비가 2니까 2의 항의 개수 빼기 1. 요게 처음으로 100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은 언제냐? 그럼 2의 n-1이 5로 나누면 200이고요. 1600보다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n은 얼마일 때 처음으로 1600보다 커지죠? 요게 10제곱이면 얼마예요? 1024잖아요. 11제곱이 됐을 때가 2048이죠? 그래서 n이 12일 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8분의 5 넣으시는 r이 2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8이니까 a가 8분의 5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12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목이 같지다? 됐어요?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요, 요 20번, 20항까지 있어요. 20항이 아니구나. 등비수를 이루는데 A1이랑 A10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우리가 B인이라는 수열로 잡자. 얘가 2고요. A1이고요. 요게 지금 20이에요. 그럼 요게 B1이고요. 요걸 B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B 얼마예요? 여기가 B11이죠? 얘가 B12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B10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이 2고요. 공비를 R로 잡았을 때 11제곱을 곱해서 20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R의 11제곱이 일단은 10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A1이랑 A10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B와 R로 써보면 요게 이제 2 곱하기 R이죠. 2R. A1은 2R. 그 다음에 A10이라고 하는 거는 2R의 몇 제곱이죠? 10제곱. 그러면 4R의 11제곱. 그래서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R을 일일이 구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어렵다고요? 아니, 나 되게 지금 쉽잖아 이러려고 그랬는데 또 어렵대.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 어렵다고 하면 이제 튕겨져 내는 거야 이제 수학. 이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애들 보면은 가끔 이제 수학을 튕겨내는 애들이 있거든. 나는 수학이 싫어. 나는 수학을 어려워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또 선생님이 이해시켜주는 순간 이해를 못해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집에선 공부하기가 싫어. 이게 수학 튕겨내는 애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고치는데 한 2년 걸려요. 2년. 봄이나 정신 차려주세요. 자, 그 17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등비수를 이루는데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얘가 등비수를 이룬다라는 거는 뭘 이용하라는 걸까요? 등비중항 이용하라는 거 같지 않아요? 어제 등비중항이 뭐였죠? 가운데 항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개의 곱이랑 같다. 요게 등비중항이었죠. 왜 그런지 이해하나요? 자, 원래 이 A랑 X랑 B가 등비수열이면 전항분의 다음항, 요게 전부 다 공비로 일정했기 때문에 X제곱이 AB가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항의 곱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고요. 요게 3x 제곱이라 우변으로 넘기면 자, 요게 이렇게 돼서 2로 나눠버릴 수 있나요? 그럼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모든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4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굳이 x를 구하지 않고도. 슉. 됐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 애들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선생님 때만 해도 한 4분의 1, 3분의 1은, 그러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죠. 예, 노는 애들 중에 시험 잘 보는 애들도 많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열심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대학교 거는 선행을 안 했거든요. 보통 대부분.
대학교권 선행을 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 1학년 때밖에 없으니까 가서 어차피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원하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시험에 좀 특출한 애들이 있어요. 수업은 하나도 안 듣는데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보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있는데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 수리물리라는 걸 들었는데 저긴 책이 없네요. 아프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저기 그 고쟁이 있는 5권 정도를 합하면 그 책이 될 거예요. 고쟁이 5권 정도 합하면 그 책이 되는 아프칸이라는 수리물리가 있어요. 사전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도 봤거든요.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도 봤는데 진짜 최악인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안강영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날 좋아한 것 같긴 해요. 날 좋아했는데 일단 선생님은 교수들이 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답도 잘해주고 이렇게 뭔가 똘망똘망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내 기억나는 거는 난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 과제 같은 거를 너무 하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과제 그 수업하기 전에 25분 전에 만나가지고 야 빨리 네 거 내놔 이래서 막 베껴서 내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다 아는 거야. 이 수업을 듣는 애들은 저 장정수라는 애는 과제를 베껴서 내는 애야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제를 나한테 항상 베끼게 해주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용수라고. 이 용수가 이제 항상 이제 과제를 자기는 열심히 해오니까. 근데 나도 시험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부는 했지.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이 수리물리가 일단 어려웠어요. 수리물리라는 게 교재가 5권 정도 합한 거라 그래서 1, 2, 3, 4예요. 수업이.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막 이랬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이거를 수업 듣는 애들은 진짜 거의 초천재 막 이런 느낌. 난 들었어요. 난 들었는데 뭐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 100명 들었으면 그랬는데 이거 이때였나 2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게는 이 항상 과제를 베껴내는 데가 하루는 교수가 갑자기 이 시험을 거의 4시간씩 본다 그래. 4시간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저녁 6시에 불러서 이제 10시나 11시까지 이제 봐요. 근데 그때는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중간고사 끝나고인가? 교수가 이제 시험지를 다 갖고 와서 시험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1번 뭐 곽용수 이렇게 불러요. 용수. 걔가 1등인 거예요. 그 2번 장정수 이런 거야. 애들이 갑자기 야 이러면서 뭐냐 쟤 막 이러고 그랬었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쟤 뭐야 막 이러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들은 그래도 과제 열심히 했는데 저 새끼 과제 하나도 안 해놓고 갑자기 시험만 잘 보고 내려면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어쨌든 자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루고 요 세수는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항의 2배가 2a 더하기 2b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아야 돼서 요 a가 일단은 3b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항의 제곱이 전항과 다음 항의 함이랑 다음 항의 곱이랑 같아야 돼서 일단 3b 플러스 1이고 a가 3b이기 때문에 3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요 3b 플러스 1이려면 요 9b 제곱 빼기 12b는 0이 돼서 요 3b로 묶었을 때 3b 빼기 4가 됩니다. 그럼 b라는 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b가 3분의 4면 a는 4인가요? 그럼 16 더하기 9분의 16인가요? 이게 답인가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니에요. 네,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b가 일단 얼마죠? b가 3분의 4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1창 이상. b의 1창이 이상이에요? 여기가 9b죠? 9b. 네, 9b니까 여기가 b가 0 또는 1이네요. 0 또는 1이면 a도 0 또는 3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겠죠? 제곱해서 다음에 1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말 안 했을 때 기억. 응? 사람들이 말 안 했을 때 얘기했잖아. 아, 지들도 베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그 베끼는 게 얘들아, 이게 그냥 그대로, 몰라,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나도 풀면서 베끼는 거야.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게 그러면서,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이제 고쳐서 내고 막 이런 거 많아요. 나름 전략적인데. 그렇지. 나름 이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베껴서 내는 애들도 있겠지 물론. 근데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베끼면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상한데? 뭐 이런 거를 내가 막 많이 알려주고 했었어요. 약간 검토하듯이 이렇게. 그렇지, 검토한 거죠. 난 검토자였어요, 사실. 자, 19번은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7이고요. 자, 곱이 8인데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라고 했으니까 이 세수는 뭐라고 둘까요? A랑 AR이랑 AR의 제곱으로 두시면 돼요. 요게 7이에요. 그 다음 곱이 8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곱이 8이에요. 그럼 요거는 A 세제곱, R 세제곱이 8이니까 요 8은 또 2의 세제곱이잖아요. 따라서 AR이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AR이 2기 때문에 A 대신에 뭐 R분의 2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뭐 편한 대로 해볼까요? 자, A 대신에 R분의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되냐면, 자, A 대신에 R분의 2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R분의 2에다가, 요거는 2에다가, 요거는 뭐죠? 2R인가요? 요게 7이네요. 그럼 다시 쓰면은 2R 더하기 R분의 2가 5가 돼서 또 R을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R 플러스 2가 0이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R은 2거나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A가 얼마냐면 A는 1이거나 4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수라고 하는 거는 요 때는 AR 제곱이라서 4고요. 요 때는 그냥 A니까 역시 4죠. 가장 큰 수가. 그래서 무조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쌤. 어? 근데 저 마지막에 A랑 R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R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럼 R이 2일 때는 아까 여기다 집어넣나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A를 찾은 거죠. R이 2일 때 저기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A가 1이고요. R이 2분의 1이면 A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공비가 2일 때는 AR의 제곱이니까 가장 큰 수가 여기서 가장 큰 수가 4가 된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도 4가 돼서 답이 4라는 거죠. 자, 이제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 기억나나요? 일반항이 기억 안 나는데 이거 기억나면 이상하죠? 예, 공비 빼기 1분의 처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요게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20번 보시면 지금 외우세요. 잘 기억 안 나면. 일단은 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요 AR의 n-1제곱인데 자, 여기서 일로 올 때 R을 얼마 곱한다고요? 3번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27분의 1이잖아. 그럼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는 얼마야? 네, 초항. 자, AR의 제곱이 1이잖아. 그럼 요게 9분의 1A가 1이잖아. 그러니까 A는 9예요. 그럼 초항과 공비를 다 찾았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비가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쓴다 그랬어요. 뭐 둘 다 상관은 없지만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저기다 집어넣을게요. S10은요 1 빼기 공비분의 이해하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초항은 9고요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요게 답이에요. 그럼 요게 3분의 4잖아요. 그럼 4분의 27이죠?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인데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도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10제곱이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구해가지고 식에다 잘 대입하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아? 어이씨. 28번까지 있어. 다 해야 돼요? 망했어. 수열합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원리합계도 있어서 다 못하겠네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21번 보겠습니다. 좀 서둘러 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좀 빨라. 지금도 좀 빨라요? 지금 조금 버거워요. 이제 버거워요. 좀 버거워요? 숙제가 많아. 아니 이게 어. 수업은 다 끝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끝까지 풀어올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다음 주는 또 화수목금이 아니잖아요. 이제 화목이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일 월리도 아니, 있잖아요. 사이에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네. 잘하네요. 이거 복습해야죠, 복습. 다음 주 화목. 자, 요 n항까지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은 x죠. 네. 공비는 얼마예요? X+1 제곱. 그렇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요. 그럼 초항과 공비를 알면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 요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요게 답이에요. 요거 정리해 볼게요. 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죠. 그러면 요 x랑 약분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 요거는 2n입니다. 그럼 x로 약분해 버리면은 x 플러스 2분의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의 전체 2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괄호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빠졌네요.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답을 찾으시면 답이 몇 번? 네,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식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죠. 네. 네, 여기. 네, 여기 있어요. 22번의 답은 뭘까요? 느낌에? 아까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아까 등차 수열도 10번째 항까지 합,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그리고 내가 등비수열 나오면 그냥 이건 이렇게 풀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넘어갔거든요. 그럼 답이 뭘까요, 저거? 40? 40이요? 40이 왜 나왔죠? 16 더해서 어? 16씩 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등차 수열일 때잖아.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등기수열이요? 72. 네, 72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72가 답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왜 상관없어.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면 나 욕하겠죠? 자, 해볼게요. 자, S10은요, 초항이 A고 공비가 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가르쳐 준 거는요, 여러분들이 고2나 고3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급할 때. 아니, 급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식도 모르기 때문에 외워야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요게 일단은 8입니다. 그 다음 S20에서 S10을 빼면요. 그러니까 S20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죠. 자, 요게 얼마냐면 S20에서 S10을 뺀 게 24기 때문에 S20은 여기다 더해서 32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32예요. 요게 24기 때문에 S20은 S10을 더해서 32예요. 그러면 요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구하려면? R을 구하려면 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할까? 더할까 뺄까? 어떻게 하고 싶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려면 A와 R이 있으니까 연립 가능하거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봄이나 더할까 뺄까? 준수 어떻게 할까? 더할까 뺄까? 해요. 나눠야죠. 요 아래야. 선택지에 답이 없잖아요. 자, 요게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랑 아래 10제곱 빼기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거랑 요거까지 해가지고 다 나눠지지 않아요? 2번을 1번으로 나누면? 내 말 이해했어요? 2번을 1번으로, 요 지금 분자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R-1분의 A 아래 10제곱 빼기 1이라는 게 1번에 있으니까 얘를 이거로 나누면 좌변에 남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고 우변은 32를 8로 나눠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R의 10제곱이 얼마라는 거를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S30을 찾아야 되거든요. S30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30제곱 빼기 1인데요. 자, 요것도 앞에 있는 식을 좀 이용하고 싶어요. 그럼 A의 R의 10제곱 빼기 1에다가 R의 20제곱 인수분해한 거예요. 자, 요걸 집어넣은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자, 요거 계산한 게 아까 얼마였죠? 요게 8이었죠. 그럼 요거는 9에다가 요건 3에다가 1이니까 13이에요.
그럼 13 곱하기 8이라는 거는 104예요. 이해했죠? 그럼 S30이 104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S30에서 S20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104에서 S20이 얼마였어요? 32였나요? 그래서 답이 7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까처럼 10개 항들의 합들이 등비소를 이루니까 70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원래 정상적인 풀이는 요겁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의 제2항이 4고요. 자, 5항이 32인데요. 요 K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진다고 할 때 K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 써볼게요. 두 번째 항이 4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32다. 그럼 아래 세제곱이 8이다. R은 2다.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A도 2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으로 K번째 항까지 합. 그럼 SK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죠. 요게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1이죠. 여기 2죠. 그럼 2에 K제곱 빼기 1이 1000보다 커지는 거 찾아야 되겠네요. 2에 K 플러스 1이 1002보다 커지는 거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K는 역시 이게 11대가 1024니까 9가 되겠죠. 네. 별 생각 없이 쓰면 나오죠, 답이? 됐습니까? R이 2면 A가 2. R이 2면은 여기서 A가 2죠. 예. 됐어요? 자, 24번 보시면 24번은 역시 아까 했던 건데요. 요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현재 뭐로 주어져 있죠? 10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10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은 n 대신에 n-1을 집어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요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빼죠. 그럼 빼버리면 뒤에 건 사라지니까 10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10의 n 플러스 1제곱을 빼는 거고 내가 10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줬을 때 여기가 10 빼기 1이 돼서 9가 됩니다. 그럼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되냐면 요게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거든요. 근데 n이 1을 집어넣었을 때 9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900이고요. 자, 1 집어넣어버리면 1000에서 100 빼주니까 900이죠. 그래서 요거는 n이 1 이상일 때부터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답은요. P가 9고요. 그 다음에 Q가 10이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P 마이너스 Q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고요. 이 초항을 반드시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은 쉬워요. 25번은 아까 했던 거예요. 자, 25번도 방금 한 문제랑 똑같은데요. 요 지금 n이 2n제곱 빼기 n-1일 때 a1이랑 a5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또 틀린다. a1을 먼저 구하세요. 이럴 때는 a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랑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그럼 a1이라고 하는 건 0이죠. 그럼 a5를 찾으려면 sn에서 sn-1을 빼볼게요. 그럼 요거는 2배의 n-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까? 자, sn이 여기가 2n제곱 빼기 n-1이고 sn-1이라고 하는 건 2배의 n-1의 제곱 빼기 n-1 빼기 1이잖아. 요 두 개를 뺄 거야. 그럼 a인이라는 게 2n제곱 사라졌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도 다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4n이니까 마이너스 4n을 빼주면 4n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나요?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n이 무조건 2 이상부터 성립해요. 왜냐면 아까 내가 요 부분합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요 a인이라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첫째 항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인 거고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5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5, 4, 20에서 3을 빼주면 17이 되는 거예요. AM, aN 위에 있는 거. 이거 화살표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밀어서 슉 마우스.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보죠. 마지막 날 시험 볼 겁니다. 마지막 날 시험 볼 거예요. 마지막 날 안 오면 안 나가세요? 아니 따로 불러서 볼 거예요. 그러면, 에? 따로 불렀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만약에 결석하면 연락해서 다른 날 불러서 혼자 본다고. 근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아, 뭔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쉽게 되겠습니다. 쉽게 될게요. 책에 있는 거로 다 낼게요. 아니, 쉽게 내려면 책에 있는 걸 내면 안 돼요. 아니 그럼 없이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 다 낼 거예요. 다. 마지막 날까지 수업할 거고 그것까지 같이 낼 거니까 빨리 자 보세요. 자 6%.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요 원리합계라는 게 뭔지 알아? 무슨 원리합계가 무슨 뜻이야? 원리라는 원이 뭐냐면 원금이거든. 자 리라고 하는 건 이자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민이한테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줄 거야. 그 다음에 1년 뒤에 나보고 100만 원을 갚으라고 했어. 그럼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지. 왜? 1년 동안에 이자를 받지 못했잖아. 맞아? 똑같은 100만 원이라면. 즉 지금 현재 돈의 가치가 1년 뒤의 돈의 가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는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돈의 가치를 어느 한 시점으로 맞춰줘야 돼요. 한 시점으로 맞춰준다. 돈의 가치를 같게 만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를 들어 24년 12월 31일이랑 25년 1월 1일은 같게 보라는 거예요. 같게 봐라. 하루 차이 이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볼 건데요. 이게 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연이율이 6%예요. 1년마다 복리로 적립을 한대요. 자, 복리라고 하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돈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는 방식. 이자를 매긴다. 요게 복리거든요. 이자를 매긴다. 그러면은 원금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자,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율을 어떤 이율이냐면 매년마다 붙는 이율을 R이라고 할게요.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연이율을 R이라고 했을 때 N년 말에 그러니까 이거를 복리로 적립한다. 매년 다시 원금이 A고 연이율이 R일 때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질문이야. N년 후. 자, 그러면은 내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금 A 있었죠. 이자라고 하는 거는 원금에다 이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이에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현재 요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붙이냐면 R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A의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제곱이 돼요. 그래서 내가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복리로 따졌을 때. 자, 그럼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6만 원씩 적립을 한대요. 그럼 내가 처음에 1년 말에도 6만 원을 적립을 했어요. 이해했죠?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년 말에도 6만 원을 적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적립을 하냐면 10년 말까지 10년 말에 돈을 6만 원을 적립을 하면서 요것과 함께 돈을 한꺼번에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까지 합을 다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9년 말에 있었던 A1이라는 돈, 6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몇 번 붙어요?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붙잖아요. 1년마다 복리로 분다고 했으니까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한 번 붙죠. 1년 지났으니까 얘는. 내 말 이해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다시 1년 말에 6만 원 넣었고 2년 말에도 6만 원 넣었고 9년 말에도 6만 원 넣었고 10년 말에도 6만 원을 넣은 거야. 그럼 9년째 말에 넣었던 6만 원이라는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을 거 아니야. 1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율이 6%라며. 이자가 한 번 붙으면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그럼 6%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 1.06이라고 쓰는 거야. 1.06. 1 플러스 R이니까 R이 0.06이잖아. 그러니까 1.06으로 쓰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해요? 그럼 8년 말에 넣었던 요 6만 원이라는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어요? 2번 붙죠. 그럼 1.06의 제곱이죠. 1년 말에 넣었던 요 6만 원이라는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어요? 10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9번이죠. 9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6만 원과 함께 요 전체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전체 합을 구하라는 거라서 자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잘 봐. 요 합을 S라고 한다면 이거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6만입니다. 그 다음에 1.06의 전체의 몇 제곱?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빼기 1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1.79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6만 곱하기 0.791을 우리가 0.06으로 나눠줘야 돼요. 요건 니네가 계산해보세요.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냐면 79만 1,000원입니다. 이거 너네가 계산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원리합 깨고요. 여기까지 다 정리해보세요. 정리하고 유형 27, 28 풀어볼래요? 아이고. 일단 풀어봐요. 네, 선생님 다시 풀어줄게요.